98년 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월 1일, 2017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도심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이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그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끝이 났고 이제 남은 수사는 검사를 통해서 계속되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관 수사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검찰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쨌든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란 표현은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원래는 조건부 기소 중지로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입건, 대통령 피의자로 그냥 입건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어떤 의미냐면 기소 중지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유예하는 것인데 입건을 하겠다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해라라고 이제 공을 이제 넘겼거든요. 넘긴 셈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 기록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검찰 특수본이 해체되기 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이 이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한 것에 더해서 특검이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하겠죠. 예. 이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그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해서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갑자기 수사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필요가 생길 때 이 기소 중지 처분을 취소하고 재기 수사 방침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무언가 공식적으로 처분을 내린 걸 뒤집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아예 열어준 거고요. 마음대로 바로 수사해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공소유지를 나중에 혹여라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될 때 공소유지를 이제 검찰에서 주로 담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며칠쯤이 될까요? 지금 오늘이 3월 지금 2일이고요. 3월 뭐 언제 6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가 검찰 수사가 바로 언제 정도 들어갈까요? 검찰 수사는 바로 돌입하는 것은 이제 일단 사흘이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 자료를 넘겨야 되죠. 그럼 0시 3월 1일 0시인가요? 아마 오늘 0시인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이관 받고 이제부터 이제 이 자료를 검토를 하겠죠. 자료 검토가 사실은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70일간의 수사가 70일 전에 특수본이 한 수사에 더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1톤이 넘는다고. 그렇죠. 특수본이 사실은 이제 제대로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숙제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기업 수사 관련된 부분도 남아 있고 또 상당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향들이 특수본이 안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3월 6일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죠. 일단 3월 6일 말씀하신 건 3월 6일 날 특검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점이라는 어떤 의미라고 보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 던진 이유가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 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언제쯤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면 조사를 요청하면 또 청와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잖아요. 지금 기존의 전례를 보면.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탄핵 선고는 3월 10일에서 13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구태여 탄핵 선고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탄핵 심판 결과 나오면 이제 아마 기각이 되면 대면 조사 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근데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뭔가 협의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강제수사 방식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여부 그게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보고 나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로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응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그래서 당연히 탄핵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수사를 특검에서도 꽤 많이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 검토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탄핵 심판 전에 마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예. 어떤 방식의 탄핵 심판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 대면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3월 6일에 특검이 아무래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뭐 지금 주시한다고 얘기하고 네네네. 있는데 공표했죠. 그 시기 때문에 예. 이것 뭐 탄핵에 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의 영향이 전혀 안 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 시기 정도면 이제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물론 아직은 이제 뭐 결정문을 쓴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이렇게 거의 교환하는 그 정도의 시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특검이 꼭 탄핵 때문에 또는 헌법재판관에 영향을 미치려고 6일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도 이 종료 시점이 28일이긴 하지만 종료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30명 가까이 갑자기 기소해야 되는 부분, 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또 자료를 넘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발표를 28일날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3월 6일 발표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위냐인 거예요.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특검이 수사한 내용들을 얼마나 사실 지난번에 행정법원에서 뭐 통화한 내용도 500여 차례만 밝힌 것도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발표한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이 담긴다면 상당히 뭐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 피의 사실 공표 수준으로 할 수 없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략 이루어진 아웃라인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통화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또 한번 온 국민들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는데 예. 그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좀 외부로 나오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만약에 특검이 탄핵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으면 더 빨리 합니다. 평의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된 다음에 늦게 자료가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예. 3월 2일, 3월 3일 오늘 내일 만약에 종합수사 결과 발표하면 그게 어찌 보면 헌재에 평의하는 과정에서 예. 충분히 참작이 될 텐데 네네. 오히려 늦게 하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탄핵에 그렇군요. 영향을 예. 미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을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특검이고 뭔가 편향돼 있다고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특검의 종료 시점도 특검이 원한 지금 시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도 몰랐던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제 특검의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본이 지금 뭐 받을 것이다, 중앙지검 특수본이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특수본 지금 맡게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기사 나온 걸 보면요, 우병우 전 수석이요. 이영렬 지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10월 26일이죠. 그렇습니다. 25일이죠. 10월 25일 이요. 24일 예, 예. 바로 다음 날. 예, 예. 이게 적절한 걸까요? 일단 민정수석으로서 예. 사실상 법무장관이라든지 뭐 지검장이라든지 통화를 했다. 그 통화한 행위 자체가 뭐 그 직무를 벗어났다거나 직권 남용이라거나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는 없는 예, 대목이죠. 저 그래픽 지금 잠깐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8월 16일이죠. 16일 날 김순남 김순남 검찰총장, 예. 23일 뭐 역시 23일, 26일 김순남 검찰총장과 계속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날짜가 지금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가 있는 날짜들입니다. 그렇죠. 예. 각각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영렬 중앙지검장관은 예. 특수본 이후에 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사실상 적절했느냐, 또 어떤 내용이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이런 대목에서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과 이미 뭐 그러니까 이 특수본이 네네. 연결돼 있다거나 혹은 어떤 내용을 뭐 강요했다거나 이렇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변호사 검찰이 얘기해요, 어떻게.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낄 만한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시점이 근데 너무 좀 다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초에 그 8월 16일 날 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뭐 언론 기자하고 내용을 누설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온 날 그렇죠. 하필 김수남 총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병우 수석하고 이정 감찰관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팀이 딱 출범된 날 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다음에 8월 26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 그 가족회사 정강 압수수색하는 예. 그날이고요. 사흘 전. 예. 그날이군요. 네, 예. 그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24일 날 이제 모 언론에서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고 예. 태블릿 PC가 이제 검찰로 제출이 됐다는 그 날인데 예. 그러면 뭔가 우병우 수석이 특별수사본부 그다음에 본인의 수사라는 특별수사팀에게 관련된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얘기가 우병우 수석이 이제 10월 25일 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 태블릿 PC 검찰에 제출됐다. 이거 검찰밖에 모르는 내용 네, 아닙니까? 태블릿 PC가 예.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과 말씀 자료 들었고 검찰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 결과가 외부로 우병우 수석에게 유출됐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이라면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이제 특수본으로 수사가 넘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수본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수본에서 이 수사 이제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내용도 반드시 해명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국민들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이 뭐 남은 것들이 그러니까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특검은 특검법에 뭐 어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못 다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검찰에서 다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 가장 그 특검과 검찰의 어떤 차이에서 가장 사실 힘든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특검은 그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일 수가 있죠. 특검이 물론 이제 파견 검사들도 있지만 파견 검사만이 아니고 검사 출신들이나 혹은 판사 출신의 변호인들도 함께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의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것보다는 특검이 맡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특검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이런 아쉬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간다면 특수본이 수사를 한다면 검찰총장이 누구죠? 아직 김순환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우병우 수석과 통화를 했다. 근데 무슨 내용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부분이 우병우 수석과 이 수사를 못한 것이 특검이 못한 것이 예. 가장 아픈 그런 이 부분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검찰의 수사 이후에 특검이 있었고 네. 자료도 2배로 늘었고 특검에 환호성을 보냈던 이유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못한 걸 특검에서 했다라는 어떤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사는 방법은 우병우 수석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전 수석을 뭐 이런 설도 있던데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그렇지 예. 않으면 이번에 검찰은 굉장히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뭐 지금 검찰 내에 이제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다.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은 거의 사실상 지금 이 정도의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존폐에게 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온 부분이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방식으로 뭐 다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지만 검찰도 본인들의 명예나 본인들의 존폐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충 수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수사는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 특별수사팀이 생겨서 국민들이 왜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비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 번 소환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이 팔짱 사진이 나오면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뒤늦게 압수수색해서 아무것도 건지 못했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수사 자료 자체가 부족한데 과연 의지만 가지고 우병우 수석을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처벌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검찰 수사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 당연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또 이야기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뭐 인사 개입이 있었다라는 설은 많았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포스코와 KT 관련해서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정권이든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거는 정권이 이렇게 그 비호한 사람, 정권이 내린 사람이다라는 그 기업 자체의 어떤 그런 이 원래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런 어떤 구설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좀 더 실질적인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조원동 경제수석이 자신의 옥스퍼드 그 동창인 전 부사장 포스코의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뭐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지시가 내려와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대로 예. 이 권
그 회장이 취임을 예. 하게 됐다. 이런 어떤 그 증거가 나왔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의지대로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스코로 바라봤을 때 많은 정황들이 최순실 씨가 뭐 포레카에 개입하려고 했다거나 네네. 또는 뭐 포레카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뭐 이렇게 그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설이 나오는 가운데 최순실의 어떤 그런 부탁 내지는 그런 그 공모 내지는 그것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느냐 예, 예. 하는 그 연결 때문에 우리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예.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복잡한 내용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 밝혀지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네.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추가가 된다. 네, 추가되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이랬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포스코 측에서는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아까 지금 우병우석 관련해서도 원래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특검 내에서 나중에 공소지역에서 이제 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다가 우병우석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검찰로 넘기면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라. 박근혜 대통령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재판이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인데 혐의를 다 부인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지금 모든 지금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아주 뭐 초호화급으로 차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특검 측에서는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뭐 최대한 뭐 힘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초호화 군단에 맞설 충분한 어떤 뭐 보좌라든지 후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8명 남기였죠. 예. 8명. 사실 이제 그 법무부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이 파견 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여기에 참여하려면 저기가 월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월급을 예. 못 받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게 지금 이 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냐? 전혀 충분하지 않겠죠. 예. 지금 뭐 김기춘 비서실장만이 아니라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정말 초호화급 매머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 뭐 이렇게 남겨서 공소 네네.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보가 겸직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과거 특검 법안에는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규정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변호사도 하고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 특검 법안에 그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에는 과거에도 그래왔으니 뭐 겸직하는 건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검법에 의한 그 나라 수준 월급만 받고 네,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일단 특검보들 입장에서는 만약 공소유지 과정에서 그걸 또 상대방 쪽에서 트집 잡기 시작하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회 예.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수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소유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사실 이제 진짜 싸움 시작된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서 예. 수사 열심히 했다고 국민한테 응원 받았는데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다 무죄로 나와요. 그러면 또 특검 무용론부터 특검이 뭘 잘못한 특검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금 특검 법안 연장에만 너무 뭐 연장이나 뭐 직권상정이나 아니면 환경원안 등의 탄핵이나 예, 이런 부분에 예. 집중할 게 아니라 공소유지를 할 때 특검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쏙 빠져 있어요. 예, 예. 사실 어찌 보면 지금 특검 기간 연장 관련해서 직권상정을 해도 나중에 환경원안 등이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 뭐 특검 기간이 연장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정치적 구호로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앞으로 특검이 계속 공소유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금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논의를 반드시 하고 그 논의가 법안에 발의가 돼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제 정말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공소유지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이 되고 그러면 마치 다 끝났다라고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